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합동경선회 연설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부산 진구 의회 의원 배용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함께 사회를 맡은 저는 민주통합당 부대변인 정은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및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부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합동연설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당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이해찬 대표님과 당 지도부 그리고 이번 경선에 입후보하신 8분의 후보와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12월 19일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겠다고 앞장서신 민주통합당 지도부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기호 1번 손학규 후보님, 기호 2번 조경태 후보님, 기호 3번 문재인 후보님, 기호 4번 박준영 후보님, 기호 5번 김정길 후보님, 기호 6번 김두관 후보님, 기호 7번 김영환 후보님, 기호 8번 정세균 후보님입니다. 힘찬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당 지도부와 후보자님들께서는 무대 중앙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인들을 위한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들 중앙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에 계신 당 지도부와 후보님들은 착석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합동연설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선언 순서입니다. 개회선언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유선호 부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통합당 AB 후보 경선 합동 연설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조국의 통일을 위해 헌신하다 가신 호국 민주영령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오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선호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장용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현 중앙당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심극정 중앙당 교육연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영달 경남도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재호 부산시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승철 대구시장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심규명 울산시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지역 각 지역위원회 위원장님 일어나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울산 지역 지역위원회 위원장님들 인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남 지역 각 지역위원회 위원장님들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이해찬 대표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이해찬 대표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해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제는 광주에서 첫 합동연설회가 있었습니다. 광주 시민들, 전남도민들, 전북도민들 이렇게 많이 모이셨습니다. 어제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꽉 차고 밖에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오늘도 이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주최 측에서 자리를 부족하게 준비해서 대신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뒤에서 이렇게 운집해서 서서 오늘 후보들의 연설을 들으러 오셨습니다. 8분의 후보들이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한민국 호의 선장이 되실 분을 우리가 이제 뽑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아주 활발하게 8분이 치열한 논쟁을 해가면서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누리당 경선은 지금 맥이 빠졌습니다. 그동안에는 형님이 주무르는 만사 형통 이명박 정권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올케가 주무르는 만사 올통 박근혜 정권을 만들기 위한 아주 힘없는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제 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2달 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를 이뤄내는 민주당의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2달 동안 대장정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곳 부산은 지난 총선에서 비록 의석은 2석밖에 못 냈지만 득표율에서는 40%를 득표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야권 단일 후보가 당선이 되어서 영남 지역의 지역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좋은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지난 총선에서 20%가 넘는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경남, 울산에서도 40% 가까운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원래 부마 항쟁부터 시작해서 더 거슬러 올라가서 4.19 혁명 때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은 아주 개혁적인 성향이 강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한 뒤에는
그 개혁성이 많이 약화되었었는데 이제 우리 민주당을 만나서 민주당과 함께 그 개혁성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으로 가면은 이번 대선에서는 50%에 육박하는 득표율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많은 득표율을 올려서 29% 정도의 득표율을 올렸는데 이번 총선에서 40%를 올렸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적어도 45%, 5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올릴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렇게 올려야만이 영남 지역의 지역주의가 무너져서 새누리당 정권을 바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권을 교체하지 아니하고서는 서민들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부산 지역의 재래시장은 매출액이 50%로 떨어졌습니다. 칼국수를 파는 할머니가 이제 모든 물가가 다 올랐는데 장사가 반밖에 안 돼서 살아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꼭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민주당이 아니하고서는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우리 우주 최강 미남 8분의 후보가 경쟁을 해서 가장 강력한 후보를 만들어서 이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서 무너져가는 민주주의, 파탄난 민생경제, 대체하는 남북관계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그리하여 이 나라를 평화, 복지, 선진 공동체로 만드는 대장정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분 후보의 좋은 말씀, 좋은 정책을 잘 들으시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대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좋은 후보를 선출해 주실 겁니다. 제가 정권 교체하면 여러분들, 정권하면 여러분들 교체, 교체, 교체 이걸 3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정권! 다시 한번 정권! 교체, 교체, 교체.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아까 소개하지 못한 내빈 분들이 계십니다. 최재성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선미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윤후덕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신 당원 동지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연호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선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유선호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과 영남의 시민,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일 이어지는 예비 경선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당의 이해찬 대표님, 그리고 8분의 후보님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연중 제일 더운 7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 대선 후보를 복귀한 예비 경선의 열기는 염천의 더위를 무색히 하고 남을 만큼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30일까지 예비 경선을 마무리하고 본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부산과 영남의 시민 당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권이 초래한 불통의 정치, 반서민의 정치로 도처에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호의 위기가 현실화되기 전에 민주당으로 선장을 바꾸어서 이 나라가 민주평화 복지의 깃발 아래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단단히 준비하고 그리고 끝내 승리합시다. 그렇지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가능하느냐 여부는 이곳 부산과 영남에서 불꽃이 일어나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산 영남에서 불꽃이 일어난다면 2012년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예비경선의 토론회는 국민과 당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 참으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후보님들께서 오늘 부산의 예비경선 토론회에서 큰 성과를 내실 것을 기원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나서신 후보님들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먼저 기호 6번 김두관 후보, 기호 5번 김정길 후보, 기호 2번 조경태 후보, 기호 1번 손학규 후보, 기호 4번 박준영 후보, 기호 7번 김영환 후보, 기호 3번 문재인 후보, 기호 8번 정세균 후보 순으로 연설하겠습니다. 차인벨이 울리면 연설을 시작하여 주시고 연설 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종료 시간 1분 전에 첫 차인벨이 울리고 연설 시간 종료 후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예, 먼저 첫 순서입니다. 전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을 역임하시고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내시고 제34대 경상남도 지사를 역임하신 내게 힘이 되는 나라 기호 6번 김두관 후보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당이 대선 후보도 못 내고 안철수 교수에게 대선 후보를 양보해야 될 정도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 김두관 그래서 최초의 경남 야권 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내고 당당하게 참여를 했습니다. 저 김두관이 민주당을 엑시트하고 정권을 교체해서 당원 여러분들의 꿈을 저 김두관이 실현해내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친노 패밀리로 질 것인가 아니면 노무현 정신을 넘어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이길 것인가. 저는 2010년 경남도지사에 출마하면서 제 홍보물과 연설문에 노무현 대통령 이름을 단 한 줄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남의 이름을 팔지 않고 역사적 사명과 민주주의를 위해 가감히 도전한 것, 그것이 저는 노무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에서 8번 도전한 저 김두관,
바로 제가 노무현 정신의 진정한 계승자임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문재인 후보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체 패인을 모르는 패장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낙동강전 되저지고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패장을 내보내서 어떻게 12월 19일 대선에서 이긴단 말입니까? 둘째, 반성과 성찰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 5년 많은 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부동산을 서민의 입장에서 잡지 못했습니다. 530만 표 차이로 국민에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총체적 성공이라고 하는 이런 후보로는 국민을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시장통 생선가게 빵집 주인, 용접공, 강구, 중동노동자, 택시기사,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남일녀 제 형제들의 직업입니다. 제 가족이 서민이고 비정규직이 제 가족입니다. 대통령에 출마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민과 중산층을 잘 살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취임한 지 1년만 되면 재벌과 기득권과 타협을 합니다. 동지 여러분, 저 김두관 단 한 번도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반대가 심해도 서민들과 중상층을 위한 정책을 할 때 거침없이 달려온 저 김두관, 서민이 아니라 바로 제 스스로가 서민인 저 김두관이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확실하게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은 민주당의 성찰과 반성,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지만 친노 패밀리들은 개혁이 아니라 담합을 선택했습니다. 당대표께서 10월에 안철수와 민주당 후보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경선에 찬물을 뿌렸습니다. 자기 당 후보를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당 밖의 남자 안철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 교수와 단일화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우리 후보를 키우고 정당 정치를 복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태 정치에 물들지 않고 지방에서 여러분의 손으로 키워준 저 김두관, 민주당을 백신해서 12월 19일 당당하게 승리하겠습니다. 안철수 현상은 특권 정치, 패권 정치, 성찰과 반성이 없는 민주당이 실망 국민들께서 정치권에 보내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저도 정치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구태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중앙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자치를 했습니다. 남해군을 지방자치 1번지로 만들었고 경남 도정 평가에서 73%라는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 때는 부처 평가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정치권의 새바람을 불어넣고 안철수의 열광하는 표를 가져올 사람, 그 후보가 바로 김두관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어제
가는 토론회에 갔었는데요. 학력이 남의 종고 나와서 동아대 편입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 학력으로 G20 국가의 대통령을 하겠는가 이렇게 참 묻더라고요. 좀 마음이 상했습니다. 은행들이 학력이 낮은 사람에게는 대출 이자를 높게 받고 심지어 대출을 거절한다고 합니다. 저 김두관 지방대 나온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나라, 학력이 낮으니까 이자를 더 내라고 하는 이런 나라, 이런 대한민국을 완전히 개조를 해서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동지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당헌 동지 여러분, 문재인 후보는 지금 지지율 1등이지만 안철수의 등장으로 지지율이 10%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후보를 바꿔야 합니다. 이변이 없으면 감동도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끝없는 역전극인 저 김두관과 함께 대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박근혜 유신 태풍을 막을 김두관 태풍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만은 공주 박근혜를 국민 아래 김두관이가 확실히 잡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따지지 않고 역사를 위해 도전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입니다. 어려울 때 누가 패했고 어려울 때 누가 과감하게 도전했습니까? 정치를 바꿉시다. 민주당부터 세상을 바꿉시다. 아래에서부터 후보를 바꿉시다. 김두관으로 민주당을 혁신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완수하겠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나라, 차별이 없는 나라, 우리에게 힘이 되는 나라,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를 저 김두관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해 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내시고 대한체육회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하신 탕탕평평 인권국가 기호 5번 김정길 후보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헌 동지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저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김정길이가 왜 가만히 있다가 가장 늦게 당 대통령 후보에 등록했겠습니까? 김정길이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등록했겠습니까? 저는 정치를 하면서 한 번도 제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3당 내합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과 저는 부산 출신인 김영삼 총재를 따라가지 않고 지역주의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지역주의에 맞서서 척박한 땅 이곳 부산에서 7번 국회의원 땅 부산시장 떨어지면서도 이 부산에서
원칙과 소신을 지켜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당헌 동지 여러분,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의 7분의 대통령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했지만은 우리 민주당 7분의 대통령 후보들이 지지도에서 박근혜 후보를 따라잡지 못하고 안철수 원장을 따라잡지 못하고 우리 민주당 지도부나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숙간정당에 대한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무소속의 안철수 원장을 바라보면서 구애하고 애걸하는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마이너리그까지 되어버리고 국민이 예변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경선을 흥행시키기 위해서 저가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헌 동지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의 7분의 대통령 후보들이 정책에 있어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똑같은 정책 노선을 가지고 우리는 새누리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담대한 진보의 정책 노선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해난이 무엇입니까? 1%의 부자와 99%의 서민들, 우리 99%의 서민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 나온 7분의 후보들은 전부 다 하는 말이 양극화 해소, 복지정책, 재벌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FTA가 어떤 것입니까? 제2의 을사늑약이다. 새누리당이 날치기 한 법안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주권과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이 나라의 중소기업과 노동자, 농민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 한미 FTA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와 똑같은 재협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재협상이 가능할까요?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협상권을 미국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협상을 하려고 하면 미국의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상하 양언을 설득해야 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 해가 되고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경제 주권을 침범하고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것 같으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당당하게 미국의 눈치 보지 않고 한미 FTA를 폐기시켜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나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는 한결같이 한미 FTA를 재협상하겠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대통령이 재협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미국 눈치 보면서 재협상하겠다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하나라도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부터 강력하게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고 해도 미국의 동의를 얻어내기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은 어떤 대통령을 원합니까? 미국이나 중국같이 강대국에는 당당하고 아프리카나 남미의 작은 나라에는 겸손하며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삶의 높이고 국민들 앞에도 때로는 당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당당한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도 전부터 미국의 눈치를 살피는 이런 나약한 대통령 뽑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내고 미국과 당당하게 맞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나약한 모습으로는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한미 FTA는 폐기해야 됩니다.
협상문 24장 5절에 보면 대통령이 서면만 하면 한미 FTA는 6개월 후에 무효가 됩니다. 재협상하면 됩니다. 미국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우리도 세계 10대 경제 강국입니다. 스위스에서는 미국과 한미 협상을 하기 전에 국민투표로 해서 폐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위스가 미국 눈치 보고 못 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말합니다. 20년 동안 지역주의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후보를 원하십니까? 다른 당에서 온갖 북이 다 누리고 있다가 대통령이 될 수 없으니까 우리 당에 와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이런 사람을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내서 이길 수 있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또 묻겠습니다. 우리 당에 있다가 자기가 불리하면 탈당하고 대통령 하고 싶으면 또 우리 당에 들어오는 이런 사람을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내서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묻겠습니다. 욕심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 당에 입당한 지 몇 개월도 안 돼서 민주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대통령 후보까지 하겠다는 이러한 욕심 많은 사람을 내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거둬야 됩니다. 20년 동안 저는 이 척박한 땅 부산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지역주의에 맞서서 싸워왔습니다. 저는 행정자치부 장관, 청와대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정무수석, 국회의원, 대한체육회 회장 등을 거치면서 모든 국가 경영의 능력을 익혔습니다.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에게 기회를 주어서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제일 먼저 우리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서민들을 어렵게 만드는 한미 FTA를 폐기시키고 재벌계획, 사법계획, 언론계획을 즉각 단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종전협정을 맺고 양국이 군비를 축소하고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축소되면 한 10조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나라 가난하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복지기금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처럼 당선될 때는 65%의 지지를 얻었지만은 임기를 끝나고 대통령에서 8년 후에 내려올 때는 87%의 지지를 받은 것처럼 저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처럼 임기를 마치고 내려올 때 국민에게 박수받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김정길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 김정길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바꿔가고 싶습니다. 저는 한 번도 원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당당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앞에서 당당하게 국민에게 심판받을 수 있는 후보, 이 김정길에게 여러분 힘을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꼭 한번 밀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시고 제17, 18, 19대 국회의원이신 민생제일주의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기호 2번 조경태 후보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의 아들, 동서화합의 상징, 영남의 유일한 저 조경태 기호위원 여러분께 뜨거운 가슴으로 큰절을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조경태는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5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는 60% 가까운 득표로 민주당 후보로서는 가장 최다 득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김정길 후보께서 정의로운 사회는 씨를 뿌린 사람이 거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의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MB 정권 초기에 그 서슬프렸던 MB 정권 초기에 2008년도에 18대 총선 때 가장 높은 직위에 올랐던 장관하고 수석했던 분들은 민주당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저 조경태가 MB 정부와 당당히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저는 부산 자갈치 시장 지게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참으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지금 저희 모친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못 묻고 못 입어서 폐결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학 등록금이 없었지만은 가전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저는 대학원 석사 박사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득권을 버리고 이 척박한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출마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많은 밀양 시민들도 와 계십니다. 밀양 시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7년째 정권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7.65 송년탑에 맞서 싸울 때 존경하는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는 정치를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저의 지역구가 아니었지만은 수십 번 경남 밀양을 다니면서 경남도민의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당 후보님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누릴 만큼 다 누린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도 해먹고 청와대에서도 아주 높은 자리까지 다들 누릴 거 누릴 분들입니다. 저 조경태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누릴 만큼 누린 분들은 젊은 40대 조경태에게
양보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국민의 정부도 탄생시키고 참여 정부도 탄생시켰을 때 정작 열매는 누가 따먹었습니까? 더 이상 이런 비극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객들은 주장합니다. 오늘 저 조경태는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 조경태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조경태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저 조경태가 대통령이 되면은 부산을, 경남을, 영남을 핵발전소로부터 해방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 조경태가 대통령이 되면은 고리 1호기를 반드시 폐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필생의 업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국가균형 발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부산과 강주, 서울로 있는 전국을 골고루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한평생을 바쳤습니다. 저 조경태 부산을 해양특별시로 지정하고 강주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해서 서울, 부산, 강주 삼각벨트로 국가균형 발전을 반드시 완성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공항 문제로 정치인들을, 저도 정치를 합니다만 얍삽합니다. 표 얻으려고 동남권 신공항 가지고 장난치고 있습니다. 저 조경태 반드시 대통령이 되면은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겠습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표 좀 안 주면 마음이 안 줘도 뭐 조경태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신공항 문제는 정치적 논리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원칙을 가지고 반드시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지금 지방이 매우 힘듭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아우성입니다. 어쩌면은 이런 합동유세도 사치라고 할 정도로 우리 서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저 조경태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 우리 서민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저 조경태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 민주당 대표와 경기도지사를 역임하시고 제14, 15, 16, 18대 국회의원을 지내신 저녁이 있는 삶 기호 1번 손학규 후보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산, 울산, 경남 민주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 부산에 와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열고자 했던 노무현의 가치,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열고자 했던 노무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 손학규, 저녁 있는 삶으로 사람 사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정의로운 민생 정부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올 12월 민주당의 이름으로 기필코 승리해서 사람 사는 세상, 저녁 있는 삶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민주시민 여러분, 부산, 경남은 민주화의 고장입니다. 3.15 부정선거에 맞서 일어선 마산 의거는 4.19 민주혁명의 시발이었습니다. 박정희 유신 독재와 맞서 싸웠던 부마 항쟁은 87년 민주화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유신 독재가 종말을 고하던 그 시각, 바로 그 시각에 저 손학규는 계엄령이 선포된 이곳 부산에서 체포되어 김해 보안대에 끌려가서 무자비한 고문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월 26일 박정희가 죽지 않았다면 저 손학규가 죽었을 것입니다. 부마 항쟁의 기백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 손학규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민주시민 여러분이 바로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을 끝장낸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로부터 온 3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민주화 세력은 5.18의 비극 속에서도 결연하게 굳게 뭉쳐 마침내 87년 6월 항쟁으로 이 땅에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87년 민주화 세력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 분열의 골이 깊었습니다. 그 분열의 골 안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민주 세력의 분열 속에서 박정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5.16이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으로 미화되고 있습니다. 이 분열의 골 안에서 5.16이 미화되고 유신을 정당화하고 있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울경 민주시민 여러분, 이제 마산 의거의 정신을 드높이고 부마 항쟁의 민주 정신을 꽃피우기 위해서 5.16과 유신의 망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87년 민주화 세력이 다시 뭉쳐야 합니다. 박정희 독재 아류 박근혜 세력과 싸워 이기려면, 정권 교체를 이룩하려면 우리 민주화 세력이
다시 힘을 합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박근혜 세력, 유신 세력과 동거해 있던 민주화 세력도 그 본래의 위치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민주화에 앞장섰던 분들이 5.16과 유신을 정당화하고 박근혜를 대통령 만드는데 덜러리를 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면 87년 민주화 세력을 통합하여 본격적인 민주 세력 대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민주 세력 대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2013년 제재를 향한 2012 민주 대통합을 이뤄내겠습니다. 저 손학규는 할 수 있습니다. 저 손학규만이 갈라진 87년 민주화 세력을 통합하여 2012 민주 대통합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저 손학규만이 반박근혜 민주화 세력을 아울러 민주당의 큰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울경 민주시민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 정권 5년 동안 우리 국민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민주주의와 정의는 후퇴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갈등과 분열, 특권과 차별로 대한민국은 갈갈이 찢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숨은 깊어지고 눈물은 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정권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5년 전 530만 표 차라는 역대 최고의 패배를 되갚아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반성과 성찰 없이 돌아온 참여정부로는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생 실패, 대선 실패, 그리고 지난 4월 총선 패배까지 민주 세력 3패를 불러온 무능과 무반성의 3패 세력으로는 결단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 손학규, 제가 감히 나서겠습니다. 저 손학규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던 시대에는 박정희 군사독재에 맞서 목숨을 걸고 민주화 운동에 몸을 바쳤습니다. 민생을 요구하던 시대에는 경기도지사로서 4년간 7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복지를 요구하던 시대에는 민주당 대표로서 보편적 복지, 경제 민주화 정책을 당의 미래 비전으로 내놓았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독배를 들었고 수원 장안에서 성남 분당에서 당을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저 손학규가 준비된 대통령이 되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책임지겠습니다. 남북의 화해협력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한국 경제를 구하고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갇힌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할 준비된 후보 저 손학규가 나서겠습니다. 여러분, 부울경 민주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손학규 오늘 2012 민주대통합선언과 함께 부산 경남에서 정권교체 돌풍을 일으키겠습니다. 저 손학규가 2012 민주대통합으로 잃어버린 600만 표를 찾아오겠습니다. 유능한 진보의 길로 중산층, 중간층의 지지를 얻어내겠습니다. 저 손학규
반드시 민주당의 이름으로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정권교체 이렇게 해서 함께 잘 사는 나라, 저녁이 있는 삶 드리겠습니다. 저 손학규와 함께 가주십시오. 박근혜를 이길 유일한 후보 손학규, 저 손학규와 함께 가주십시오. 승리의 길로 가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국민 모두가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 저 손학규와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부산, 울산, 경남에서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갑을 잃어서 억울하신 분의 억울함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연 씨는 사회도 뒤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국정홍보처장과 김대중 대통령 공보수석을 지내시고 현재는 전라남도 지사이신 훈훈한 대한민국 공동체 함께 만들어 갑시다. 기호 4번 박준영 후보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민주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부산에 오면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기쁜 마음은 제가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을 했는데 그 수습을 부산에서 했습니다. 많은 분들과 또 부산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우리 지역 무엇이 문제였던가 취재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5.18 광주 민주화 당시 광주 시민들이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폭도들이다, 이런 보도를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동료 후배들과 함께 제작 거부했습니다. 강제해직을 당했습니다. 그 강제해직을 당한 많은 기자들 속에는 부산의 친구 3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을 생각할 때 저는 매우 기쁩니다. 그런 시대정신에 살아온 또 우리 부산 시민들을 저는 사랑합니다. 우리가 33년 전 돌아보면은 금방 손학규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부마 항쟁이 있습니다. 유신 체제가 시작된 후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유신 독재 끝내라, 이런 저항을 했던 사건입니다. 3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부산에 오면서 마음이 착잡한 것은 바로 그날의 부산 시민들이 고민했던 것이 그대로 남아있다. 바로 부산일보 사태입니다. 직선으로 선출된 이정호 편집국장이 부산일보의 편집권 독립과 정수재단 주식에 사회 환원을 촉구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쫓겨났습니다. 지금 신문사 밖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요 해직 기자 한 사람인 저 박준영은 이정호 편집국장을 당장 원대 복귀시킬 것을 주장합니다.
또 박근혜 새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아버지가 쿠데타 뒤에서 쿠데타 후에 정보부를 통해서 강탈한 정수장학회 사회환원을 즉각 시행해야 된다고 우리 민주당 동지들과 함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여러 이유로 현 정권의 염증을 느끼고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 선뜻 마음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 후보들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책 중심의 대결보다는 이벤트, 흥행, 순간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은 그 진심을 저는 믿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이 자기 성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권 후에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에 대북 송금 특검을 했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해서 민주개혁 세력이 분열됐고 또 느닷없이 한나라당에 연정을 제안했습니다. 저 박준영은 뒤통수에 망치를 하나 크게 얻어맞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530만 표라는 대통령 선거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큰 표 차이로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이 패배가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부를 이끌었던 참여정부 인사들이 당대표로 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고 있습니다. 어떤 국민들이 이 당을 믿겠습니까? 저는 이분들이야말로 지금 이 자리에 나설 것이 아니고 반성하고 자기 성찰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동영 민주당 후보가 부족해서 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 아주 유능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 큰 표 차이로 졌다는 것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교육 중요하다, 일자리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엔 복지의 시작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각자 재능에 맞는 일자리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국민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교육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돈에 관계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제일 먼저 실현하겠습니다. 소득이 50% 이하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학자금 융자를 확대하고 그 이율을 1%로 낮추겠습니다. 연봉 3천만 원 이상일 때부터 학자금 대출을 갚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대학의 기숙사를 늘려서 하숙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대학 반값 등록금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공교육을 살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교육에만 전념토록 우대하겠습니다. 임금을 올리고 장기 근무제를 도입해서 학교와 주거제 공동체 정신을 갖고 함께 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체력이 지식보다 중요합니다.
조국의 문화를 알고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책이면은 저는 우리나라 교육 정책 바뀌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최고의 복지입니다. 일자리를 크게 늘려야 유럽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분야를 키워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조업과 첨단 산업은 물론이고 저 박준영은 농수축산업, 관광, 환경, 산림, 전통문화예술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체, 곧 마을과 각 지역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를 엄격히 시행하겠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은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모든 경제와 금융정책은 일자리를 얼마나 늘리느냐, 그런 관점에서 시행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민주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누리당의 세상을 끝내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저 박준영밖에 없다고 감히 여러분께 보수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과 함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부 장관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제15, 16, 18, 19대 국회의원이신 국민화병 고쳐드리겠습니다. 기호 7번 김영환 후보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연설에 앞서 후보님의 마이크 테스트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테스트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60년 만에 정당 연설회장에서 저 메인 마이크를 버리고 이렇게 섰습니다. 제 두 손과 제 두 발을 자유스럽게 해방시켰습니다. 새누리당도 할 수 없고 이 나라 미국도 할 수 없고 새로운 변화, 새로운 혁신이 시작되었다. 그 모델이 김영환이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의 정치가 정권 교체로 가기 위해서는 웅변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고음과 고성을 지르는 정치를 가지고는 당원은 끌어모을 수 있으나 국민은 흩어지고 관객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하고 연설의 형식을 바꿔야 하고 정치인들이 사고를 바꿔야 우리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제 말씀에 공감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에 학교라고는 문학회도 가보지 못한 무학의 중국집 주방장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5학년을 다니던 그 시절에 저는 의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유신 체제와 긴급조치 그
어목한 시련 속에서 저 지식인 김영환이 저만이 잘 살겠다고 의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유신의 감옥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20개월을 유신의 감옥 속에 독방 속에 살게 되었다. 1980년 광주 항쟁이 일어났을 때 저는 머리에 총을 대고 잡혀가고 저와 아내가 비상계엄 군법회의에 재판을 받고 6개월씩 아내와 제가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되는 그렇게 해서 학교를 제적당하고 6년 동안 저 추운 겨울 22,900볼트의 전선을 잇는 전봇대에 올라가 노동자 생활을 하고 전기 기능사 생활을 하던 저 김영환이 바로 뼛속 끝까지 서민의 아들이다. 이 노동자의 아들, 이 서민의 아들, 주방장의 아들이 바로 박근혜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김근태 이후에 이 나라 민주주의의 적통성을 가지고 있고 유신체제와 그리고 전두환 독재에 저와 아내와 어머니가 같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민주화 운동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저 김영환이야말로 유신의 딸과 싸울 수 있는 가장 대적적에 있는 후보다. 그런 후보를 세워야 이길 수 있다 하는 제 말씀을 여러분 공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1980년 1년 동안 지병 수배를 받던 그 시절에 저 서면 로타리에 있는 전기학원에 가서 전기 기능사 2급 자격증을 따고 저 영도의 청학동에 숨어 지내면서 바로 이곳에서 1년 가까운 시간을 동거동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면 보입니다. 새로운 정치인, 새로운 정치 시대, 새로운 상상력의 정치인을 여러분은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문재인 후보와 같이 토론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문재인 후보께서 지난 참여정부는 총체적으로 성공한 정부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참으로 큰일 났구나. 저분이 우리 당을 대표해서 나갈 수 있는 대표 선수인데 만일에 저 얘기를 박근혜가 듣는다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가 총체적으로 성공한 정부라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가 총체적인 성공한 정부라고 합니다. 이 말로 선거가 끝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통도사에 저의 형님 스님 보아 스님이 와 계십니다. 양산 통도사에는 불상이 없습니다. 양산 통도사에는 정멸보국으로 진실사리가 있을 뿐 그곳에는 불상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당 안에 노무현의 불상, 우리 당 안에 김대중의 불상을 버리고 노무현의 정신으로, 김대중의 정신으로, 노무현 김대중의 진신사비로 이것을 대체해야 한다. 친노도 없고 비로도 없고 김대중도 없고 노무현도 없는 그런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한다 하는 제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시면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장관으로 있던 2001년 저는 전국 10개 시군구가 추천하는 과학고등학교 가운데
이곳 부산과학영재고등학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 추진력으로, 제 아이디어로 이것을 만들어야 우리나라에 빌 게이츠가 나오고 스티브 잡스가 나오고 주커버그가 나올 수 있다.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영재 교육을 시작하자. 그것을 부산에서부터 시작하자 해서 부산 영재 고등학교를 제가 만들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산과 울산 500만이 넘는 이런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지척에 6개의 원자로가 돌아가고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월성과 울진에 원자력 발전소를 세운 나라, 활성 단층 위에 지진대 위에 월성 고리 원자력을 포함한 영남 단층대 위에 원자력을 세워놓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나라. 오늘까지 107만 개의 원자로를 고리 원자력 발전소 수조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 이런 나라. 고리 1호기가 시간이 지났으나 이것을 폐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 이 나라 안에 1600만 개의 원자 핵 원료봉을 고준위 처리장을 갖지 못해서 우리 원자로 내의 수조 안에 갖다 놓은 이런 나라. 이 나라를, 이 원자력 고준위 폐기장을 재처리의 권리를, 이것을 막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원자력 협상에 당당한 자주적인 민족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런 나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원자력의 핵주기를 완성하지 못하고 우리는 원자력 재처리의 권리를 획득하지 못한 이 나라, 지금 시작해도 10년 후에도 만들 수 없는 나라, 그런 자주성도 없고 그리고 주체성도 없는 이런 나라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협상해서 우리는 파일럿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견제하고 플루토늄 추출을 방해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우리는 핵을 반대하면서 원자력의 주권을 가져오고 핵주기를 완성하고 그렇게 해서 재처리의 권리를 가져오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저 김정은을 도와달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제19대 국회의원이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기호 3번 문재인 후보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부산, 울산, 경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각지에서 오신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문재인이 왔습니다. 민주당의 세 번째 대통령, 부산이 낳은 세 번째 대통령 되라고 여러분이 키워주신 기호 3번 문재인, 이렇게 돌아와서 인사드립니다. 불경 민주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부마항쟁, 6.25항쟁,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역사의 물주기를 바꾼 곳 바로 이곳 부산입니다. 군부 독재를 무너뜨리고 오늘의 민주주의를 이룬 곳이 바로 이곳 부산입니다. 그러나 부산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정치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으로부터도 배척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여러 번 좌절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념과 소신을 한 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곳 부산 경남에 민주당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떨어지고 또 떨어져도 온몸이 부서져라 싸웠습니다. 퇴임 후에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끝내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미완으로 남은 노 대통령의 꿈, 제가 이루고 싶습니다. 저 문재인이 여러분과 함께 이루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노 대통령이 지금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바라시는 것, 정권을 되찾아 뒤틀린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 정권을 되찾아 민주주의와 통합을 이루는 것, 참여정부가 못다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남북 공동번영, 이제 제가 맡아서 이루어내겠습니다. 불경 민주시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박근혜 후보는 군부 독재가 정당했다고 말합니다. 5.16 군사쿠데타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유신 독재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것이라고 합니다. 5.16 쿠데타, 삼성개헌, 유신 독재와 19년 장기 집권, 우리 역사에서 깨끗이 씻어내야 할 오욕의 역사입니다. 총칼로 정권 빼앗고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인 일들이 불가피한 선택이고 최선의 선택입니까? 군사쿠데타와 군부 독재를 찬양하는 그런 역사인식 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 되겠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발언만 갖고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이고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헌법 질서를 파괴한 군사쿠데타, 민주헌정을 아예 말살한 장기 집권 유신 독재를 두둔하고 정당화하면서 과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부마민주항쟁, 6.25항쟁으로 독재를 끝장내고 민주주의를 이렇게 세운 우리 부산 시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유신 독재가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두고 핍박할 때 박근혜 후보 뭘 했습니까? 그때 저는 독재에 맞서 싸우다 구속되고 제적되고 강제 징집 당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손톱만큼이라도 귀한 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우리 국민들, 특히 고비고비마다 민주주의를 지켜온 부산 시민들 고난과 희생의 결과입니다. 싸우고 헌신한 끝에 쟁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그 역사를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 부산은 어떻습니까? 새누리당 일당 독점 20년 동안 다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제 제2도시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더 참담해졌습니다. 더 홀대받고 있습니다. 신공항 무산, 해수부 폐지, 북한 재개발 지지부진, 참여정부가 계획한 균형발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년 일당 독점,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 책임입니다. 박근혜 후보도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무산 박근혜 후보 책임 아닙니까? 해수부 폐지 친박 의원들이 발의하고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 집권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 없습니다. 경제민주화도 복지도 없습니다. 부산 발전도 없습니다.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부마항쟁, 유월항쟁으로 독재 정권 무너뜨린 우리 부산 시민들입니다. 제가 부산 시민들과 함께 새누리당 집권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저 문재인입니다. 저는 이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길 수 있어서 이기려고 나왔다는 것을 부산 시민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불경 민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후보님들 모두 훌륭한 자산입니다. 선의의 경쟁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쟁도 경쟁이지만 힘을 모아 주셔야 합니다. 저 문재인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당 밖의 주자들은 월드컵에 먼저 가 있는데 우리 당 대표 주자는 국내 선발전에서 무리한 플레이, 거친 태클에 부상당할 지경입니다. 당 밖의 경쟁자들은 치고 나가는데 당 안에서 우리끼리 끌어내리고 발목 잡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전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민주정부 10년 우리 긍지를 깎아내리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 명예를 깎아내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지율에서 앞서간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계승하고 극복할 후보, 명이 그럴 만한 국정운영 경험을 가진 후보, 당 바깥에 있는 정치 세력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 그런 후보에게 힘을 모아줘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나라도 살리겠지만 부산도 살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북항 재개발 당초 구상대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육해공 입체 전략으로 부산을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철도가 북한을 거쳐서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갑니다. 대륙철도를 이용할 함물들이 세계 각지에서 신항만으로 몰려옵니다. 부산에서 시작한 항로가 북한의 낮은 선봉을 거치고 북극해를 거쳐 유럽으로 갑니다. 부산으로 몰려들 물류 때문에도 동남권 신공항이 필요합니다. 부산을 대륙철도의 출발지이자 종착지로 삼고 여기에 신항만 동남권 신공항을 묶어 동북아 물류, 세계 물류의 허파가 되게 하겠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도 저를 더 세게 밀어주십시오. 저 문재인 승리를 책임지겠습니다. 기필코 제3기 민주정부, 민주당의 세 번째 대통령, 부산이 낳은 세 번째 대통령이 돼서 여러분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후보와 함께해 주십시오. 정권교체 함께해 주십시오. 사람이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내시고 민주당 대표를 역임하신 빚없는 사회, 편안한 나라, 든든한 경제 대통령 기호 8번 정세균 후보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12월 19일 정권 교체를 다짐하고 기약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권을 바꿔서 서민과 중산층이 대접받는 사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숨 쉴 수 있는 시장 경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국민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정권을 바꿔야만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중앙과 지방이 고루 잘 사는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무너진 국민의 꿈과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불의와 불공정을 몰아내고 정의와 공평이 물결치는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기 민주정부를 탄생시키는 것이 우리 민주통합당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이고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권 교체를 이룩하려면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넘어서야 합니다. 박근혜 후보는 독재자 박정희를 미워하기 위해서 5.16 군사 쿠데타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줄푸세를 공약했다가 상황이 바뀌니까 다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두 얼굴의 소유자입니다. 언론학법, 부자 감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백지화하고 나니까 유감이다 한마디 한 것이 고작입니다. 4대강 공사 예산안 날치기 침묵으로 방조해서 낙동강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 4년 반 동안 저지른 실정의 반은 박근혜의 책임이다. 그런데 어떻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박근혜는 12월 19일 심판의 대상이고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미지 조작의 명수 박근혜 후보를 이기려면 어설픈 이미지 대결이 아니라 컨텐츠, 다시 말해서 실력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정세균이 그 답입니다. 경제 과외 공부가 필요한 사람과 경제 전문가의 대결, 해본 일이 하나 없는 후보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후보의 대결, 불통 독선의 리더십과 통합 소통형 리더십의 대결, 나라를 망친 과거 세력과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 세력과의 대결, 이 대결에서 정세균이 승리하는 것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의 대항마로서는 민주당의 정세균 후보가 바로 적임자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민주정부는 유능한 정부라 해야 합니다. 당장 경제부터 살려야 합니다. 지금 수출은 줄어들고 내수는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유럽발 금융위기가 언제 우리나라로 전이될지 불안합니다. 부산의 지역경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산 경제를 지탱하던 철강, 조선 자동차 산업이 모두 부진합니다. 매년 1만 명에 육박하는 청년들이 학교와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는 물론이고 부산을 비롯한 지방경제도 살리는 경제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정세균은 누구나 인정하는 경제 전문가입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와 정책까지 잘하는 유일한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민주적 리더십과 전문성, 능력이 검증된 후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세균은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 후보로서 가장 적당하다.
3기 민주정부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실력 있고 유능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울경 당원 동지 여러분, 영남에서 민주당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호남에서의 편안한 당선을 포기하고 수도권에서 당당하게 싸우기로 결심하고 나서 바로 여러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민주당을 지키는 분들도 계신데 민주당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은 의회 권력 교체를 위해서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종로에서 도전했고 종로에서 승리했고 민주당의 수도권 승리를 견인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으로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단 한 차례도 개인의 영광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이 분열과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위기 극복과 통합에 앞장섰습니다. 당 대표로 재보궐선거에서 연승하고 6.2 지방선거에서 빛나는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저 정세균은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키워주신 민주당의 자랑스런 아들이자 일꾼이라고 자부합니다. 정세균이 반드시 민주당의 후보가 되어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그 승리의 영광을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빚없는 사회, 국민이 편안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가계부채 1,000조, 국가부채 1,000조의 비정상 경제를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빚 때문에 국부가 유출되고 빚 때문에 국민이 목숨을 잃어가는데 한편에서는 고배당 정치를 벌이고 담합 의혹을 받는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뿌리채 개혁하겠습니다. 부자와 특권층에 의지하는 낙수경제의 패러다임도 바꾸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중심의 분수경제를 실현해서 800만 비정규직, 600만 자영업자, 100만 청년 실업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남북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 분업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망국병이 된 사교육으로부터 학생과 학부모를 구해내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통영 어린이 아름양의 연결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아까운 어린이의 목숨을 잃고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들에게 얼마나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습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저 정세균은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 여성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정세균은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두렵지 않고 설레임으로 내일을 기다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내일을 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의 본산이었습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탄생도 부산 시민의 힘으로 이룬 기적 같은 승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부산이 골기할 차례입니다. 광주에서 노무현의 기적을 만들었듯 이곳 부산, 울산, 경남에서 정세균의 기적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 정세균이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정의를 살리는 대통령,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사람을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8분의 후보님들께서는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합동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사랑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